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산업안전 산업기사 필답형 파이널 스마트북 3장 부분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네, 별표 3개짜리 내용입니다. 예, 주어지지 않은 것도 꼭 암기하셔야겠습니다. 설명의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의 종류를 적으시오 했습니다. 자,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방열복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그죠? 물체가 발에 떨어졌을 때 또는 물체 사이에 발이 끼었을 때 애도 안전하고요. 감전 방지용, 그죠? 우리 절연화 있었죠?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 그죠? 그래서 2번은 안전화 되겠습니다. 높이 또는 깊이가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그죠? 이렇게 추락을 방지하는 보호구는 안전대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 살펴보겠습니다.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그죠?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낙하 비례가 되겠죠?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은 안전모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대, 안전화 봤고요. 물체가 흩날릴 위험, 흩날려서 눈에 들어가죠. 그래서 보호안경 됩니다. 용접시 불꽃과 물체가 흩날릴 위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은 보호안경인데요. 용접시의 불꽃으로 인한 얼굴 부분까지 보호하는 보호안면이 되겠습니다.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은 절연용 보호구가 되겠습니다. 방열복은 문제 나왔었고요.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 작업은 방진 마스크 되겠습니다.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 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이죠. 그죠? 자, 이렇게 추운 장소에서는요. 방한모, 방한복, 방화나 방한장갑이에요. 자, 머리에는 방한모고 몸에는 방한복, 신발은 방화나 손은 발은 방화나 손은 방한장갑이죠. 그래서 부위별로 발, 손, 몸, 머리다. 그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좀 나을 것 같고요. 자,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오토바이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중에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운행할 때는 승차용 안전모, 요거는 최근에 추가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물건을 운반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하여 그냥 자전거를 사용할 때는 안전모입니다. 이륜 자동차나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행할 때는 승차용 안전모다. 요거 구분해서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별표 2개에서 3개짜리죠. 그죠?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모 종류 3가지 적고 용도를 설명하라 했습니다. 안전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안전모는요. 첫 번째 AB형이죠. A는 물체의 낙하 비례가 되고요. B는 사람이 떨어지는 추락이죠. 그래서 AB형은 물체의 낙하 또는 비례 및 추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AE형이 되겠습니다. 물체의 낙하 비례는 A죠. 그 다음에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는 게 E죠. 그죠? 그래서 AE형은 물체의 낙하 비례 및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BE형입니다. 물체의 낙하 비례가 A가 되고요. 사람의 추락이 B죠. 머리 부위 감전 방지가 E입니다. 그래서 물체의 낙하 비례 및 추락에 의한 물체의 낙하 비례, 추락 및 머리 부위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한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별표 2개짜리입니다.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에 성능시험 종류를 5가지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모가 있고요. 뾰족한 철근이 이렇게 관통되어서 안 된다, 그죠? 첫 번째, 내관통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 안전모 안에는요, 이렇게 압축수치 로폴이 들어있죠. 충격 흡수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게 떨어졌을 때 그 충격에 견디는 게 아니라 뇌가 충격을 다 받지 않도록 충격을 흡수한다. 그죠?
그래서 충격 흡수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물, 전기 그랬죠. 그죠? 물이 스며들면 아무래도 전기가, 따라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물하고 전기, 요거는 안전인증 대상에만 있다. 그죠? 내전압성, 내수성 시험이고요. 안 타는 불연성이 아니라 그랬죠. 잘 타지 않는 난연성 시험. 턱근이 일정 하중에서 풀려야 되는 턱근 풀림 시험까지 6가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는 한번 스스로 읽고 지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모 성능 시험 종류 및 시험 성능 기준인데요. 작업형 넘어가도 또 출제가 되니까요.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나왔다, 그죠? 안전모 시험 성능 기준에 관한 괄호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A하고요, ABE, 감전 방지가 있다, 그죠? 관통거리이고요. AB형의 관통거리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관통거리가 짧아야 전기가 타고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AE, ABE의 관통거리는 9.5mm죠. 그죠? 이하가 되고요. AB형은 11.1mm 이하면 합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충격 흡수성 시험인데요. 최고 전달 충격력이 4450, 그죠? 4450, 단위는 뉴턴입니다. 뉴턴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모체와 착장체 기능이 상실되지 않아야 한다. 자, 그 다음에 내전압성 시험입니다. A, AB2종 안전모는 교류 얼마에서 20kV에서 얼마간 1분간 절연 파괴 없이 견뎌야 하고요. 이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여야 합니다. 교류 20kV에서 1분간 절연 파괴 없어야 되고, 이때 누설되는 충전 전류는 10mA 이하이다. 이 숫자들은 다 암기하시고 지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작업형까지 생각하면 별표 하나 더 붙일 수 있겠습니다. 작업형에도 출제됩니다. 방독 마스크 정화통에 안전인증 표시 위에 표시해야 하는 사항 2가지입니다. 자, 방독 마스크는요, 첫 번째, 산소 농도 18% 미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사용상 주의사항. 그죠? 그리고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 색에 따라 사용하는 가스가 다르죠. 녹색은 암모니아용이다. 황색은 아황산용이다. 뭐 이렇게, 그죠?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이죠. 그리고 방진 마스크는 하루 종일 착용하는 작업장도 꽤 있지만요. 방독 마스크는 보통 하루 종일 못 끼죠. 짧게입니다. 왜냐하면 유독 가스니까요. 그래서 사용하는 시간을 기록하는 카드가 있어야 됩니다. 총 100분 사용할 수 있는 이 흡수제다, 그죠? 정화통입니다. 그러면 지금 오늘 5분 썼고 내일 10분 쓰고 요거를 기록해야 합니다. 사용시간 기록 카드고요. 자, 파과 곡선도다, 그죠? 정화통이 총 파과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예를 들어 100분이다라고 할게요. 그런데 한 70분부터 성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그죠? 그러면 조금 위험하다면 여기서 그만하는 것도 좋겠죠. 이렇게 파과 곡선도의 성능이, 제가 기억할 때 성능이 언제 어떻게 파괴된다는 곡선이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사용상 주의사항, 두 번째 정화통 외부 측면의 표시색, 세 번째 사용시간 기록카드, 네 번째 파과 곡선도까지 4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참고. 방독 마스크 등급 한번 볼게요. 우리 방독 마스크는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및 최저농도가 있습니다. 고농도, 중농도, 저농도 및 최저농도인데요. 고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100분의 2죠. 퍼센트로 하면 2%, 그죠? 암모니아는 100분의 3이죠. 3% 이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겁니다. 중농도는요, 가스나 증기 농도가 100분의 1, 반으로 떨어졌죠. 1%고, 암모니아는 100분의 1.5, 그죠? 반으로 떨어져서 1.5% 이하에 사용하는 게 중농도입니다. 저농도나 최저농도는 가스 또는 증기 농도가 100분의 0.1 이하니까요. 0.1%죠. 그죠? 이하 대기 중에 사용하는 건데 긴급용이 아닌 것이다 라고 했죠. 그죠?
2%, 1%, 0.1%. 암모니아는 3%, 1.5%. 그죠? 숫자 기억하시고요. 자, 방독 마스크는 산소 농도가 얼마? 18% 이상인 장소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고농도, 중농도에서 사용하는 방독 마스크는 전면형, 그죠? 우리 눈까지 가리는 전면형을 사용해야 한다. 자,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네. 설명에 해당하는 보호구의 용어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유기화합물용 보호복에서 화합물질이 보호복의 재료의 외부 표면에 접촉된 후에 화학물질이 외부 표면에 접촉된 후에 내부로 확산하여 내부 표면으로부터 탈착되는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그죠? 자, 이렇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가서 내부 표면에서 탈착되는 현상을 투과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때 투과된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방독 마스크에서 대응하는 가스에 대하여 정화통 내부의 흡착제가 포화 상태가 되어서 흡착 능력을 상실한 상태. 지금 정화통 안에 유독가스가 꽉 차서 가스가 들어와도 흡착하지 못하고 통과해버립니다. 그죠? 요거를 파과. 제가 꽉 차서 성능이 파괴되었다 그랬죠? 파과다라고 합니다. 요거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은 파란색 별표. 투과 부분은 처음 나온 것 같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작업형 가도 잘 나옵니다. 방독 마스크 종류별 시험가스. 작업형 대비해서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모니아는 시험가스가, 암모니아 자체는 액체죠. 그래서 유독가스를, 액체로는, 그죠? 정화통이 흡수하는 시험이 곤란하니까요. 암모니아 가스라고 뒤에 붙여야 됩니다. 아황산 역시나 아황산 가스, 시아나수소는 시아나수소 가스, 황화수소도 황화수소 가스인데요. 할로겐용은 염소 가스나 증기입니다. 요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할로겐은 염소 가스나 증기고요. 유기화합물은 시클로헥산, 디메틸에틸, 이소부탄 이렇게 세 가지. 그죠? 요것도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진 마스크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방진 마스크 시험에 잘 출제되죠. 그죠? 요거는 별표를 하나 더 붙여도 되겠습니다. 성면 취급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 자, 성면하고요. 베릴륨하고는 특급이었다. 그죠? 두 번째 베릴륨 등과 같이 독성이 강한 물질을 함유한 장소에서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 등급은 자, 성면 베릴륨 뭐다? 특급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금속 퓨움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다시 말하면 금속 용접 작업이고요. 착용 가능한 방진 마스크, 그죠? 1급이었습니다. 산소 농도가 몇 프로 미만인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 착용을 금지한다. 방독도 그렇고 방진 마스크도 그렇고요. 산소 결핍이죠. 18% 미만인 장소에서는 착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부피 분율 몇 퍼센트? 그죠? 1% 이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요 필기에서 요 부분 잘 안 나왔습니다. 그죠? 파란색 별표. 안면부 내부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1% 이하다. 요거는 따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방 설명했던 거, 그죠? 자, 우리가, 특급 방진 마스크는 베릴륨 성면이죠. 1급은, 금속 큐움과 같이 열적으로 생기는 분진, 기계적으로 생기는 분진인데요. 규소는 제외한다. 규소는 2급이어도 되겠습니다. 2급은 특급이나 1급 마스크 착용 장소를 제외한 분진 발생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여화제 등 분진 포집 효율인데요. 이것도 작업형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방진 마스크는 분리식이 있고, 우리 일반 먼지 마스크 끼는 거, 그죠? 안면부에서 걸러내는 안면부 여과식이 있죠. 자, 아무래도 효율이 분리식이 더 좋겠죠, 그죠? 분리식은 99.95% 이상이 됩니다. 1급은 94%, 2급은 80%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안면부 여과식의 특급은요, 99% 이상, 그죠? 99.959, 99입니다.
1급하고 2급은 동일합니다. 그죠? 94%, 80%. 자, 그래서, 예, 암기하실 때 요것만 따라 하시면 되죠. 분리식 특급은 99.95%, 안면부 요가식 특급은 99%, 1급은 94, 2급은 80% 두 가지가 동일합니다. 자, 그리고 안전대도요, 작업평가도 출제가 잘 되는 보호구에 해당합니다.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에 의한 안전대 용어입니다. 설명에 해당하는 장치를 보기에서 골라 번호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요거는요, 보기를 주고 거기에서 찾아 골라 적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조금 수월하다, 그죠? 자, 괄호란 안전그네와만 연결하고요. 추락 발생 시 추락을 억제할 수 있는 자동 잠김 장치가 갖추어져 있고 잼줄이 자동으로 수축되는 장치다. 안전그네와 연결해서 줄이 계속 풀리는 게 아니라 추락을 억제하게 자동 잠김 장치, 줄을 잠궈주고요. 잼줄이 자동으로 수축한다. 그죠? 요거는 안전 블록을 설명했습니다. 괄호란 신체 지지의 목적으로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것으로서 상체 등 신체 일부분만 지지하는 건 제외한다. 예, 어깨하고 다리 사이에도 전신에 착용하는 띠 모양의 우리 안전대는 바로 안전그네가 되겠습니다. 괄호란 벨트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 끝에 부착한 금속 장치다. 그죠? 벨트나 안전그네를 신체에 착용하기 위해서 끝에 부착하는 금속은 버클이 됩니다. 요거 역시나 필기에 잘 안 나왔죠. 파란색 별표합니다. 괄호란 잼줄과 거리설비 등 또는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금속 장치다. 이렇게 잼줄이나 D링과 연결하기 위한 건 훅이나 카라비너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하고 4번 한번 별표하고 다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참고 한번 확인하고 읽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파란색 별표할게요. 잘 출제가 안 되는 내용인데요. 차광 보안경에 관한 용어입니다. 적합한 용어를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보안경의 일부로서 렌즈, 플레이트 등을 말한다. 그죠? 착용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한 렌즈나 플레이트를 저방경이다라고 합니다. 필터와 플레이트의 유해 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유해 광선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차광도 번호다라고 합니다. 차광하는 번호, 그죠? 차광도 번호가 되고요. 필터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입사하는 광속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를 시감 투과율이다라고 합니다. 착용자의 시야를 확보하는 렌즈 플레이트는 저방경이고 유해 광선을 차단하는 능력은 차광도 번호가 되고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 필터의 입사에 대한 투과 광속의 비는 시감 투과율이 된다. 그죠? 자, 참고도 한번 보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안전인증 대상 가죽재 안전화 성능 시험 종류 4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죽재 안전화 그려놓고 생각하면요. 안전화는 발등에 쇠가 들었죠. 이 쇠가 2가지 역할을 합니다. 무거운 물체가 발에 떨어졌을 때 충격에 견딥니다. 그죠? 그리고 발을 꽉 압박하지 않고 둥근 형태로 유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 발등 부분이 내충격성 시험, 내압박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 밑창은 뾰족한 목 같은 게 찔려 올라오지 않아야 됩니다. 내답발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죽재잖아요. 가죽이 쪼개지지 않는 시험입니다. 박리 저항 시험이고요. 기름이 스며들지 않는 내유성 시험,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발등 부분 내충격성, 내압박성 시험, 발 밑창은 내답발성 시험, 갈라지지 않는 박리 저항 시험, 기름이 스며들지 않는 내유성 시험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게요. 안전인증 대상 안전화의 종류입니다. 우리 안전모 종류는 자주 나와서 잘 기억할 텐데요. 안전화 종류는 자, 이 2가지는 이제 재료로 구분하세요. 가죽재 안전화, 고무재 안전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에 사용하는 두 가지 있습니다. 정전기 안전화, 절연화가 있고요. 발목까지 올라와서 발등을 보호하는 발등 안전화까지 5가지 되겠습니다. 자, 12번입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가족재 안전화 성능 시험 중에서 보기 그림에 해당하는 시험의 종류는 무엇일까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 뭐냐면 뾰족한 못 같은 거죠. 그죠? 그리고 이거는 신발의 밑창이에요. 이게 어떻게 찔리는가 시험하죠. 그죠? 그래서 압축판, 못, 신발창 10편이다 라고 나왔죠. 아까 제가 발 밑창이 못 같은 게 찔리지 않는 시험이다 그랬죠. 네, 답발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보기는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절연용 보호구 사용의 적용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괄호에 적합한 숫자를 적으시오. 파란색 별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자, 절연용 보호구 사용에서 제외된다. 그 말은 전기를 쓰긴 하는데 감전의 위험이 없으니까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겠죠. 대지전압이 이하인 전기기계기구 배선 또는 이동 전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죠? 대지전압이 30V, 우리나라의 안전전압은 30V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지전압이 30V 이하인 전기기계기구나 배선, 이동 전선에 대해서는 절연용 보호구 사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 되어 있습니다. 14번 넘어갑니다. 네, 이제 안전보건 표지네요. 별표 3개짜리다, 그죠? 경고 표지 중에서 흰색 바탕에 검정이나 빨간 모형의 그림으로 표현하는 표지 그랬죠. 자, 마름모고요. 안에는 요거 사실은 흰색 바탕 아닙니다. 무색이 맞아요. 그런데 출제될 때 흰색으로 출제되었지만 바탕은 무슨 색이냐면 무색입니다. 그죠? 그리고 모형은요. 요 마름모 모형은 검정도 되고 빨강도 되겠습니다. 자, 요건 무슨 경고 표지죠? 예,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 표지는 마름모에 들어갔다. 그죠? 자,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까지 하면 5가지 되죠. 요건 너무 기니까요. 그죠? 발암성, 변이 원성, 생식 독성, 전신 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까지 6가지입니다. 그 중에 5가지는 암기하고 계십시오라고 했죠.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바탕은 무색이 맞습니다. 흰색 아니고요. 기본 모형은 빨간색이나 검은색도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삼각형 경고 표지가 있죠. 그죠? 요거는 바탕 안에 노란색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모형은, 기본 모형이나 관련 부호나 그림은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험장소 경고,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도 종류는 한 5가지 기억하세요.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위험 장소 경고, 그죠? 중에 5가지 정도는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별표 3개, 그죠? 안전보건 표지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떨어지는 건 낙하물 경고죠. 방사성, 폭발성 물질 경고다, 그죠? 그리고 지금 얼굴까지 다 가린 건 보안면 착용이 되고요. 눈을 씻어주는 세안 장치가 되겠습니다. 위험 장소인 걸 느껴라, 그죠? 위험 장소 경고. 담뱃불은 금연이 되겠습니다.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건 고온 경고가 되겠죠. 자, 안전보건 표지는 전체적으로 가리고 다 적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금지 표지죠, 그죠? 동그라미의 사선. 소는 사용 금지죠. 번개는 고압 전기 경고이고요. 안에 원소기호 O, 산소가 있고 불이 붙는 건 산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자, 지금 요 그림은 그죠? 방진 마스크 착용이 되고요. 자, 요거는 급성 독성 물질 경고죠. 독성 물질이 아니라 급성 독성 물질 경고고 주의하셔야 됩니다. 안전인증 대상 보호구는 보호복이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안전표지니까 안전복 착용이다. 요거 주의하라 그랬죠. 그죠? 명칭 정확히 적으셔야겠습니다.
사람을 들어올리는 들것이죠. 그 다음에 성냥은 화기 금지가 되겠습니다. 위험 장소 경고를 그리고요. 색상 표시는 글자로 나타내도록 하고 크기에 대한 표시는 하지 않아도 된다. 그죠? 자, 위험 장소 경고는 일반 경고 표지죠. 예. 이렇게 그려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안에는 무슨 색이 들어있어야 되냐면 노란색 들어있습니다. 위험 장소인 걸 느끼고 들어가자 그랬죠. 그죠? 그래서 바탕 안에는 노란색이고요. 그리고 기본 모형도 노란색이죠. 관련 부호나 그림, 노란색이 아니라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 기본 모형 검은색, 그죠? 관련 부호나 그림도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건 표지 중에 경고 표지 4가지 적어라. 위험장소 경고만 제외하라. 그죠? 그러면 우리 화학물질에 대한 경고만 해도 인화성 물질 경고, 산화성 물질 경고, 폭발성 물질 경고, 급성, 독성 물질 경고, 부식성 물질 경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뭐 발암성, 변이원성 너무 기니까 그거는 저 밑에 뒀습니다. 요거 생략해도 충분히 되겠죠? 그리고 노란색, 그죠? 일반 경고 표지는 방사성 물질 경고, 고압 전기 경고, 매달린 물체 경고, 낙하물 경고, 고온 경고, 저온 경고, 몸 균형 상실 경고, 레이저 광선 경고, 위험 장소 경고 들어가지만 적지 마라고 했으니까요. 위에 거 중에서 충분히 그죠? 적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안전보건 표지 중에 금지 표지 종류를 4가지 적어라. 무조건 한 5가지는 기억하라 그랬죠. 사람 걸어가지 마라. 출입금지. 들어가지 마는 거 출입금지, 그죠? 지게차. 네. 출입금지는 화살표였습니다. 제가 헷갈리네요. 그죠? 이렇게 해놓고, 출입금지였습니다. 사람 걸어가는 거 보행금지. 지게차 차량 통행금지. 손은 사용금지. 리프트 나왔죠. 그죠? 탑승금지. 담뱃불 금연. 성냥불은 화기금지. 팔레트는 물체 이동 금지 표지였습니다. 중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보건 표지 중 출입금지 표지 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했습니다. 허가 대상 유해물질 취급, 성면 취급 및 해체 제거, 금지 유해물질 취급 이렇게 적으셔도 됩니다. 또는요, 우리 표지의 명칭은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이라고 나와 있었죠. 같은 법규지만 2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쉬운 거 1가지로 통일하세요. 허가 대상 물질 작업장, 성면 취급 해체 작업장, 금지 대상 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출입금지 표지 다시 한번 볼게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는 허가 물질의 명칭이 들어가고요. 제조, 사용, 보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 밑에 있는 문구를 적으시오라는 게 기사에 출제되었습니다. 보구, 보호구복 착용. 첫 번째 문구고, 2번째는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그죠? 역시나 관계자 외 출입 금지인데요. 성면 취급 해체 중 해놓고, 보호구, 보호구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역시나 발암물질 취급 중입니다. 그죠?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동일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표지 하단에 포함해야 하는 문자 2가지를 적으시오. 그죠? 보호구, 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2가지 이것도 기억하겠습니다. 자, 21번 넘어갑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전부 다 별표 3개로 보셔야겠습니다. 휘발유 저장 탱크에 부착해야 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다음 물음에 적합한 내용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는 뭘까요? 우리 일단 휘발유는 뭐예요? 인화성 물질이죠. 인화성 물질 경고 표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는 인화성 물질 경고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형은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모양은 마름모죠. 그죠?
바탕 안에는 무슨 색입니까? 아까 흰색이 아니라 무색이라고 했죠. 그죠? 그림색입니다. 그죠? 인화성 물질 경고는요, 안에 점화원이 있고 불이 붙는 게 인화성 물질 경고입니다. 그래서 요 기본 모형은 빨간색 돼도 되고 검정색 돼도 됩니다. 그죠? 안에 그림은요, 네, 이게 기본 모형이 빨간색일 때 보조색 검은색을 쓰죠. 그래서 안에 바탕색은 무색이고 그림은 검정색,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자, 요 안전보건 표지는 부록의 칼라 있었죠? 그거를 자주 보시면 특별히 암기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 중 금지 표지 기준 색채를 적어 보시오 했습니다. 자, 우리 금지는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사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 기본 모형 자체는 빨간색이죠. 그리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화살표, 그죠? 요거는 검은색이죠. 검은색이고 보조색, 그죠? 자, 그 다음에 바탕 안에는 무슨 색입니까? 흰색이 들어있었죠. 바탕은 흰색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 바탕은 흰색, 기본 모형 빨간색, 관련 부호나 그림은 보조색인 검은색이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3개짜리입니다. 다음 표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색도 기준 및 용도를 나타냅니다. 빈칸에 적합한 용어를 적어보시오 했습니다. 자, 7.5R 4퍼 14인데요. 제가 암기할 때 싫어, 4, 14 그랬죠. 우리나라 사람들 죽을 살자 싫어한다. 그죠? 그리고 R은 레드, 빨간색 할 때 R입니다. 그죠? 금지에도 쓰이고 경고에도 쓰입니다. 자, 금지는 정지신호, 소화설비 및 그 장소, 유해행위 금지고요. 경고는 화학물질 취급 장소의 유해 위험 경고죠. 무슨 색이 되겠습니까? 빨간색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예, 둘 다 빨간색이죠. 그죠? 그래서 정지신호, 금지도 빨간색이 되고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 유해 위험 경고도 빨간색입니다. 자, 그 다음에, O, 빨리와 1위,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죠. OY 8.50입니다. Y는 옐로우 할 때, 노란색 할 때 Y죠. 그죠? 이거 노란색이죠. 경고 표지에 사용되는데요. 화학물질 취급 장소에서의 유해 위험 경고 이외의 위험 경고, 주의 표지, 기계 방호물을 나타냅니다. 2.5 곱하기 4는 10이다. 이렇게 외웠죠. PB는 거의 남색에 가까운 블루, 파란색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파란색이 되겠죠. 어떤 표지에 사용됩니까? 지시 표지죠. 그죠? 지시를 나타내죠. 특정 행위 지시나 사실의 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숫자는 동일합니다. 2.5 곱하기 4는 10이다인데요. 녹색, 그린 할 때 G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녹색이 되겠습니다. 무슨 표지죠? 녹색은요, 안내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비상구, 피난소,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 표지가 됩니다. 자, N9.5. 하나는 N0.5라 그랬죠. 그죠? 2개 더해서 10이 된다라고 했고요. 숫자가 큰 게 흰색이고, 숫자 작은 게 검은색이다라고 했습니다. 흰색은 덜 중요한 파란색, 녹색에 대한 보조색입니다. 검은색은 중요한 문자나 빨간색, 노란색에 대한 보조색이 검은색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암기법 보고 한번 암기 다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암기 꼭 하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22번 넘어갑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설명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표지의 종류를 명칭을 적어보시오. 그죠? 사람이 걸어 다녀서 안 돼요. 걸어 다니면 안 되는 건 보행금지가 되겠죠. 그죠? 보행금지이고요. 중장비 운전 작업장이 예가 되겠습니다. 수리나 고장 등으로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 요거는 사용하지 말아라는 거죠. 그죠? 만지거나 작동시키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 기계, 기구, 설비. 바로 사용 금지가 되겠죠. 고장난 기계에 부착하는 표지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등에 타는 것이나 어떤 장소에 올라가는 것을 금지한다. 뭐죠? 탑승 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고장난 엘리베이터에는 탑승 금지가 붙겠습니다. 정리정돈 상태의 물체나 움직여서 안 될 물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움직여서 안 될 물체는 물체 이동 금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절전 스위치 옆에
물체 이동 금지 표지가 부착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요. 보호구하고 안전보건 표지에 대한 공부가 끝이 났습니다. 보호구 부분은 나왔던 모든 내용이 작업형에 다시 나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필답형에서부터 공부를 좀 잘해 두셔야 작업형이 또 수월해지니까요. 이번 시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규와 위험성 평가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